12주차 픽 프리뷰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과 못 나가는 팀의 대결인데요. 가장 잘 나가는 팀은 캔자스 시티 칩스. 저번 주 무패 행진을 깨지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리그에서 가장 슈퍼볼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서 칩스가 이번 주 캐롤라이나 팬터스라는 보약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우 현재 시즌을 포기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바이윅을 가지기 전에 이 브라이스 영이 복귀를 하였고, 그 복귀한 2주 동안 2연승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기분 좋게 이 바이윅까지 취한 채 현재 이 칩스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캐롤라이나에서 펼쳐지지만 원정팀인 칩스가 10.5포인트나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칩스가 물론 이 저번 주 패배 서력을 하기 위해서 이 분풀이를 캐롤라이나 팬터스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칩스의 오펜스 상황을 봤을 때 무언가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저번 주 바이윅을 어쨌든 취하고 나서 좀 더 이 체력적으로 칩스보다 여유 있는 상황 속에서 때때로 브라이스 영이 방심한 이 칩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플레이들을 만들어 준다면 승리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10포인트까지의 그 격차를 좁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 픽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10.5입니다. 과연 이 디펜딩 챔피언인 칩스가 방심하지 않고 바로 한 주 만에 본인들의 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입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시카고 베어스. 이 시카고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원정팀인 바이킹스가 3.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시카고 베어스,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바이윅 이후에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그 헤일메리 패스를 맞고 이 경기에 진 이후 이들은 4연패를 현재 경험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필드골이 저번 주에는 블락을 당하기도 하였고, 무언가 선수들 사이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안 좋은 분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팀이었던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스는 초반 이 5연승을 거두고 2연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한번 3연승을 거두면서 현재 8승 2패,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는 데 성공을 했던 팀인데요. 과연 시카고 베어스가 이 바이킹스처럼 이번 주에 홈에서 그러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먼저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해고가 되고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1주차에 이 케일러 윌리엄스라는 루키 쿼터백의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 시즌 중 가장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케일러 윌리엄스가 썰드다운 상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여러 번 펼쳐주었고, 혹시 바이킹스의 디펜스가 썰드다운 상황에 각종 블리츠나 또는 블리츠를 하는 척 하면서 정 커버리지로 드랍한다든지 이러한 좀 어려운 상황에 이 케일러 윌리엄스를 공략하더라도 케일러 윌리엄스가 진짜 저번 주와 같은 자신감과 이 본인만의 플레이를 펼친다면 저는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이킹스의 이 런 디펜스를 무너뜨리고 이 케일러 윌리엄스를 통해서 차근차근 짧게 전진해 나가려는 이 시카고 베어스의 모습이 현재 그려지는데요. 바이킹스의 오펜스도 저는 어느 정도는 불안한 요소를 매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스틴 제퍼슨이나 이들의 오펜스 스킵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들은 아직도 좋은 풋볼을 펼쳐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때때로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에 좀 어이없는 이런 보네드 플레이, 그런 알 수 없는 디시전 메이킹, 이러한 것들이 턴오버로 연결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실수들을 저지른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시카고 베어스의 이번 주 디펜시브 라인이라든지 이들의 라인베커가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을 압박을 해서 다놀드 스스로 잘못된 이러한 플레이들을 저지르기만 한다면 베어스 입장에서 그 턴오버를 통해서 이 공을 지켜내고 그러한 풋볼을 펼쳐내면서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경기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 디펜스 입장에서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은 이 뭐 스크램블을 한다든지 이런 브로큰 플레이 상황에서 좀 더 턴오버의 이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베어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놀드에게 이 프레셔를 직접적으로 줄까, 이 선수를 포켓 밖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결국 이번 주 이들의 게임에 있어서 이 디펜스 게임 플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한 채 다놀드가 편안하게 이 바이킹스 오펜스 시스템 밑에서 잘 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결국 이 바이킹스의 손쉬운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픽은 시카고 베어스의 홈에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뭐 눈도 오고 바람도 훨씬 많이 불고 오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카고 원정을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픽은 베어스의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베어스 3.5포인트를 선택하면서 케일러 윌리엄스의 조금의 분발을 어느 정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테네시 타이탄스와 휴스턴 텍산스. 이 텍산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텍산스가 8.0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네, 이 경기는 뭐 휴스턴의 뭐 역사를 누가 뭐 계승했냐 뭐 이런 걸로 뭐 신경전이 있기도 한 이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인데요. 테네시 타이탄스의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이 이끄는 이 팀 자체는 아직도 시즌 초반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헛되이 뭐 드라이브를 날리고 있고 펀트만 차고 그러다가 뭐 과감한 판단을 해서 뭐 70야드짜리 뭐 터치다운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그런 플레이가 한 경기에 한 번 뭐 나올까 말까인 상황이고, 그 대신 턴오버의 비율이 더 높은 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런 게임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 뭐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스가 무언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보고요. 반면에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는 현재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이 윌 앤더슨과 드닐 헌터라는 이 두 명의 엣지 러셔가 워낙 막강하고 정말 엄청나게 이 1대1 랩에서의 그런 프레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테네시 타이탄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이것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윌 레비스가 뭐 계속 색을 당하든지 아니면 색을 피하려고 또 막 어거지로 패스를 던지다가 뭐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타이탄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저는 텍산스의 오펜스 또한 고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휴스턴 텍산스의 패싱 게임 분명 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코 콜린스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들의 패싱 게임, 이 CJ 스트라우드가 이끄는 이 텍산스의 패싱 게임은 아직도 원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들의 오라인이 스트라우드를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타이탄스의 이 촘촘한 디펜스가 이 스트라우드를 압박해가지고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저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텍산스가 그래도 이 타이탄스와 다른 점은 이 조 믹슨이라는 러닝백을 바탕으로 해서 텍산스는 이 러싱 게임을 풀어갈 수 있는 팀이에요. 저번 주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 조 믹슨이 3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것처럼 때때로 뭐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트라우드가 좀 더 내려놓고 이 조 믹슨을 믿고 플레이를 펼칠 수 있고, 스트라우드는 좀 더 안전하고 이 본인만의 이 리듬과 템포를 찾은 상황 속에서 이 절정적인 뭐 썰드다운 갱신이라든지 그러한 플레이들을 여실없이 보여주면 되겠죠. 제 픽은 텍산스의 8.0포인트 커버입니다. 물론 이 경기 생각보다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텍산스 입장에서. 하지만 결국 경기 뭐 후반에 있어서 이 텍산스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또 타이탄스가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이것이 포인트 커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인디애나 콜츠 간의 경기. 이 콜츠의 홈이지만 원정팀인 라이온스가 7.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 이 저번 주 앤서니 리차드슨의 복귀 경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어쩌면 올 시즌 가장 괜찮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앤서니 리차드슨이
이 때때로 이 클러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리스크는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이 패스들을 던지는 데 성공을 하였고, 제치의 디펜스를 상대로 이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는 이 허슬 플레이도 선보이며 이 팀 선수들 간의 그런 존경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라이온스라는 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라이온스도 뭐 부상자도 많고 뭐 세컨더리, 뭐 라인베커 다 뭐 줄부상이고 하면서 이들의 디펜스 뎁스가 얇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라이온스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본인들만의 아이덴티티와 그런 터프함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만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팀이고요. 인디애나 콜츠가 과연 일관성 있는 모습을 이 라이온스를 상대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여집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은 뭐 저번 주에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는 일관성이 떨어져요. 이 4야드짜리 패스를 던지길 어려워합니다. 물론 40야드짜리 패스는 또 쉽게 던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라이온스라는 팀을 상대할 때 특히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정말 막강하고 매 드라이브마다 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그룹인 것을 이 저번 주 이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경기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이처럼 만약 상대 오펜스가 턴오버도 잘 나오고 또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라이온스 오펜스에게 금방 큰 점수차를 허용하게 되고, 그 점수차를 점점점 뭐 더 좁혀가는 것이 아닌 점점점점 더 큰 점수차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연출이 돼버립니다. 인디애나 콜츠 물론 좋은 팀이에요. 뭐 조나단 테일러의 런 게임도 굉장히 좋고 앤서니 리차드슨 좋습니다. 하지만 이 콜츠에게 부족한 그 일관성이라는 요소가 저는 이 경기 라이온스를 믿게 할 만한 그러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온스의 경우 이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 굉장히 뭐 분해하기 쉬운 이러한 타입의 디펜스를 상대로는 제러드 고프와 이들의 뭐 리시버, 러닝백, 오펜시브 라인 모두 이 좋은 활약을 펼쳐내서 이 라인 커버를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7.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디비전 라이벌리 경기입니다. 바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 간의 경기, 마이애미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마이애미가 7.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비전 라이벌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또 드레이크 메이의 퍼포먼스가 매주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하게 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이 뉴잉글랜드의 점수를 택하는 것이 저는 끌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 마이애미 돌핀스의 오펜스가 어느 정도 이 본인들의 폼을 되찾은 듯한 모습이고, 뉴잉글랜드라는 팀이 항상 이 마이애미의 원정 경기에 고전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돌핀스의 스프레드 커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돌핀스의 디펜스도 생각보다 무너질 수 있었던 이 시즌의 상황이었지만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아마 저번 주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경기처럼 돌핀스가 오펜스의 득점을 통해서 꾸준히 이 득점을 거둔다면 이 드레이크 메이와 패치의 오펜스 무언가 이 조급함 속에서 좀 턴오버도 의외로 연결이 되고 하면서 이 돌핀스가 충분하게 이 스프레드 커버를 해내는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돌핀스의 7.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템파베이 벅스와 뉴욕 자이언츠, 이 뉴욕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원정팀인 벅스가 6.0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벅스는 현재 4연패를 당하고 바이윅을 취하고 돌아오는 상태이고요.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 현재 이번 주 뉴스의 헤드라인에 계속해서 걸렸던 팀이죠. 데니얼 존스를 왜 쿼터백 3로 두었냐, 이 연봉을 아끼려고 둔 것이 아니냐,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토미 드비토라는 이 쿼터백이 넘버 1이냐 넘버 2인 이 드류락은 뭐가 되냐, 또 드류락도 본인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서운한 그런 말투로 그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처럼 뉴욕 자이언츠라는 구단은 그냥 부러졌습니다. 정말
모든 이 라커룸에서 뭐 구단 방향 정말 팀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팀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신뢰는 선수들은 찾아볼 수 없고 더 이상의 뭐 큰 계획, 뭐 방향성 이러한 것들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뉴욕 자이언츠 빨리 이들의 GM인 이 조슈엔 단장을 어서 해고하는 일이 조만간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 저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슈엔 단장 왜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드류락이라는 쿼터백을 정말 이 백업 쿼터백으로서 활용하지 않으려면 굳이 그에게 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을 이유가 없었고 그 500만 달러를 세쿠안 바클리라는 런닝백에게 만약 더 돈을 얹어서 투자를 했다면 이들은 어쩌면 지금 해피한 풋볼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에 정말 본인의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했던 그런 판단들이 결국 구단을 망치는 치명적인 이 결과들로 현재 드러나고 있고 라커룸의 분위기는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템파베이 벅스가 원정으로 이 뉴욕에 다가오긴 하지만 벅스는 생각보다 좋은 팀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와는 다르게 굉장히 무너지고 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외부 환경 속에서 벅스는 스스로 본인들을 다잡고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치는 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까지 취하고 이 돌아온 벅스 저는 충분히 이 허접한 자이언츠를 상대로 스프레드 커버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벅스의 6.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워싱턴 커맨더스 간의 대결인데요. 커맨더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무려 10.5포인트 커맨더스가 또 한번 페이보릿을 평가받았습니다. 먼저 댈러스 카우보이스 경우 저번주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에서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쿠퍼 러쉬로는 도저히 안된다 라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이들이 예전에 쿠퍼 러쉬라는 쿼터백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그 당시는 굉장히 좋은 오펜시브 라인을 보유해서 그를 바탕으로 한 이들의 러싱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요. 또한 단단하게 뒷받쳐주는 디펜스의 덕택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은 이 러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들의 디펜스는 생각보다 이 탤런트 뎁스가 굉장히 얇게 느껴진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선수들의 실수도 작고 또 그렇다고 교체할 만한 선수들조차 없고 기본기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시즌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들의 디펜스 탤런트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커맨더스라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이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는 저번주 TNF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을 치룬 댈러스 카우보이스보다 더욱더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홈 경기에서 이 라이벌리 팀을 상대로 이들의 연패를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이들이 정신적으로 무장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 쿠퍼 러쉬와 이 제이든 다니엘스 이 두 쿼터백들 간의 격차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 픽은 커맨더스의 10.5포인트 커버입니다. 물론 이 경기가 라이벌리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상한 경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먼데이 나잇 풋볼을 펼친 팀과 이 TNF나 이 경기를 펼친 팀 분명히 그 이슈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쿠퍼 러쉬가 이끄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 픽은 커맨더스의 10.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이 레이더스의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경기는 이 원정 팀인 덴버가 6.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일방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경기이죠. 그 이유는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 현재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또한 막강하고 또 이들의 세컨더리 코너백 정말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쿼터백인 가드너 민슈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때때로 뭐 터치다운 만들어내고 뭐 브록 벌스라는 타이트엔드가 활약하고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뭐 나머지 드라이브, 득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드라이브에서 이들은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필드 포지션에 대한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덴버 브론커스 션 페이튼 감독은 이를 굉장히 잘 파고들고 경기 운영을 해낼 줄 아는 감독입니다. 보닉스와 함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레이더스가 스스로 저지르는 실수들을 받아먹고 그렇게 뭐 오펜스에 있어서도 짧게 뭐 스크린 패스 던지면서 전진해 나가다가 보닉스가 또 본인만의 그런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들이 결국 경기 막판에 이 포인트 커버를 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덴버의 6.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대결인데요. 이 라이벌리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카일 샤난 감독과 이 맨 라플라 감독 간의 이 대결은 뭐 친구이자 또 원수이기도 한 이 두 감독 간의 대결, 에런 로저스가 있던 시절에도 정말 재밌었고 또 지금 조던 러브의 시대인 이 패커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두 팀 간의 매치업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기는 맥이 빠진 요소가 있었죠. 바로 브록 퍼디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브랜든 알렌이라는 이 베테랑 백업 쿼터백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패커스가 현재 5.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저는 패커스의 포인트 커버를 선택합니다. 나이너스라는 팀이 현재 플레이오프 뭐 진출 가능성, 뭐 탈락 가능성 분명 그 중간에 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음으로써 나이너스가 어쩌면 그 정말 저력을 딱 선보이면서 의외로 이 패커스를 고전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브록퍼디라는 쿼터백이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그 굉장히 뛰어난 허슬, 이 노력 그러한 것들이 저는 나이너스라는 팀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잘 지탱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퍼디가 없다면 이 팀은 더욱더 무너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패커스 원정이라는 점, 이 샌프란시스코 팀이 그린베이 패커스 원정, 이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린베이 입장에서는 이들의 디펜스를 바탕으로 이 브랜든 알렌이라는 백업 쿼터백이 선보이는 뭐 턴오버나 이러한 실수들을 잘 주워먹고 그리고 조던 러브가 이번에는 좀 더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일관성을 선보이면서 이 포인트 커버를 해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또 한 번의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입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 6승 4패 카디널스와 시옥스 이 5승 5패 이 플레이오프 디비전 우승 경쟁을 위해서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만큼 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의 홈이고 시애틀이 1.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비가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애틀 시옥스가 이 페이보릿이라는 것은 결국 애리조나 카디널스 그리고 현재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가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또 한번 뭐 포켓 안에서 고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카일러 머레이가 분명 이번 시즌 중반부터 이 포켓 안에서의 플레이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은 뭐 런더볼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진할 수 있는 리그에서 가장 터프한 러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팀으로서 카디널스가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애틀 시옥스도 이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을 통해서 이 지노 스미스와 이들의 패싱 게임 거기다 이 케네스 워커라는 런닝백의 활약까지 이 카디널스의 어쨌든 탤런트적으로 부족한 이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득점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지노 스미스와 이들의 오펜스 뭔가 고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 경기 사실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많고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도 물론 마지막 이 위닝 컴백 드라이브를 만들어낸 것은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의 오펜스가 굉장히 답답했다는 점을 저는 고려한다면
카디널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바이윅을 가지고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더 좋은 풋볼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두 팀 중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이 다 이 카디널스를 꼽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픽은 이 카디널스의 1.0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입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이글스 대 LA 램스인데요. LA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이글스가 2.5포인트 페이버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젤런 헐츠 대 매튜 스태포드, 이 두 명의 쿼터백들 간의 대결이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램스의 경우 쿠퍼컵, 또 푸카나쿠와 매튜 스태포드, 이 삼각편대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가 정말 어떠한 팀을 상대하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 상관없이 정말 본인들만의 그런 터프한 플레이들을 매주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린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의 프런트 또한 굉장히 스텝업해서 상대들을 압박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램스는 충분히 이들이 아직 뭔가 컨텐더로서 명확하게 분류되진 않지만 만약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을 때 이들이 와일드카드권에서 상대팀을 업셋할 수 있는 팀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러려면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상대하는 이글스의 경우 사실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글스는 현재 8승 2패이고 이들이 가진 탤런트는 시즌 전에 리그 최고의 탤런트로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시즌 초반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는 AJ 브라운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젤런 헐츠라는 이 쿼터백이 특히 전반전 경기의 초반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의 리듬을 찾는데 애를 먹었던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펜스 또한 뭐 이 오펜스를 좀 지지해주지 못한 채 무너졌고 결국 시즌 초반에 좋지 못한 이 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4주차 바이윅 이후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 빅 판지오 코치가 이끄는 이들 디펜스는 스텝업을 해냈고요. 뭐 놀란 스미스라든지 뭐 젤런 카터라든지 젊은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상대 쿼터백들을 끊임없이 압박해내는 모습을 선보였고, 또 뭐 쿠퍼 드진이라든지 또는 뭐 블랭크쉽이라든지 이들의 세컨더리 또한 시즌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디펜스가 팀을 받쳐주고 있고 이 오펜스가 아직도 물론 전반전에 좀 고전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빅판지오 코치가 이끄는 디펜스가 받쳐준다면 이글스는 경기 후반에 뭐 세쿠안 바클리의 슈퍼 플레이라든지 AJ 브라운이나 젤런 헐츠가 본인만의 이 리듬을 찾아서 이 활약들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결국 현재 6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LA 램스라는 팀과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의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점은 양 팀 모두 경기가 끝나는 이 4쿼터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저는 이 두 팀은 이 끌어오르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글스 또한 전반전은 버려요. 하지만 후반전에 3쿼터, 4쿼터 이글스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LA 램스의 경우에도 매튜 스태포드, 이 푸카나쿠아, 쿠퍼컵 이들은 뭐 전반전에 좀 슬로우하게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후반전에 뭐 리드를 당하든지 뭐 리드를 뭐 하고 있든지 계속해서 득점 터치다운을 꽂아낼 수 있는 팀으로서 이 두 팀의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빅판지오 코치의 디펜스를 상대로 션 맥베이 감독이 이끄는 오펜스가 과연 어떠한 이러한 컨셉들을 잘 사용할지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사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번 주 뭐 션 맥베이 감독이 이 푸카나쿠아를 모션해가지고 이 B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라우트를 오버라우트를 타서 이 뭐 몇십 야드짜리 캐치를 따내게 하는 등 이 션 맥베이 감독이 현재 굉장히 많이 물이 올랐습니다. 뭐 얼라이먼트, 타이트 스플릿, 그리고 모션 활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한 조각가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하게 잘 깎아내고 있고요. 빅판지오 코치 또한 이들의 디펜스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또 D라인의 탤런트를 바탕으로 한
파괴력까지 선보이면서 이 매튜 스태포드를 괴롭힐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디펜스, 이들의 오펜스의 매치업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경기의 픽은 저는 결국 이러한 경기는 뭐 경기 후반에 뭐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한다면 결국 트렌치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서 상대 쿼터백을 조금 더 길게 지켜줄 수 있는 그룹, 이 결정적 상황에서 만약 상대 쿼터백을 조금 더 뭐 hit을 한다든지 뭐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팀, 그러한 팀을 꼽자면 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인 것 같습니다. 이글스의 O라인 탤런트, D라인 탤런트 굉장히 막강한 수준이고요. 이들 또한 현재 뭐 8승 2패를 거두고 있지만 아무래도 뭐 전반전의 퍼포먼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시선 속에서 아직도 컨텐더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컨텐더로 당당히 이름을 알리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이글스의 2.5포인트 커버입니다. 네,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LA 차저스, 이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이자 하보볼이라고 불리고 있는 경기이죠. 바로 레이븐스의 감독 존 하보 감독과 이 LA 차저스의 감독 짐 하보 감독, 이 형제 감독들 간의 대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LA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원정팀인 레이븐스가 2.5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 하보볼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두 팀이 진짜 진정한 풋볼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정말 뭐 80년대, 90년대 타입의 런더볼을 통하고 이 트렌치 싸움에 굉장히 피지컬하고 터프한 이 매치업, 정말 이 지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처절한 매치업이 예상이 되는데요. 라마 잭슨과 저스틴 허버트, 이 두 명의 쿼터백이 이러한 결정적인 썰드다운 상황 또는 이 곧포리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플레이를 펼치느냐가 결국 경기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두 팀의 쿼터백 모두 현재 물이 올라 있어요. 라마 잭슨이야 뭐 MVP 1순위고 또 저스틴 허버트 또한 올 시즌 탑 3, 뭐 탑 5급의 퍼포먼스를 선보임으로써 현재 두 쿼터백들을 막아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저스의 디펜스야 뭐 투하이 커버리지 바탕으로 해서 라마 잭슨과 이 레이븐스의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잘 커버리지 해낼 것이고, 또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스 또한 어느 정도 좀 탤런트가 떨어지는 이 차저스의 리시버들을 상대로 뭐 승리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어쩌면 득점이 잘 안 날 수도 있는 이 경기는 저는 결국 포인트는 이 런더볼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 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이점이 있는 것은 바로 볼티모어 레이븐스예요. 라마 잭슨이 직접 뛰어도 되고 또는 데릭 헨리가 뭐 밀고 들어가는 이 파워 러싱을 보여도 되고, 차저스의 투 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레이븐스는 만약 철저하게 런더볼을 펼치기만 한다면 저는 레이븐스가 경기를 결국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차저스도 물론 런더볼을 추구하는 풋볼팀이에요. 이 짐 하버 감독이 정말 이 터프한 라인 싸움을 즐겨하는 감독이죠. 하지만 이들의 런닝백들의 뭔가 폭발성, 이들의 러싱 게임 살짝 아쉬운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 시즌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퍼포먼스를 뭐 J.K. 도빈스가 보여주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패션 게임으로 확장이 될 거냐, 그리고 그 패션 게임에서 얼마나 좋은 생산성을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차저스의 오펜스는 그렇게 좀 뭐 번뜩일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제 픽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2.5포인트 커버로 갑니다. 레이븐스, 이번에는 존 하보 감독이 뭔가 미소를 짓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상 12주차 픽 프리뷰를 다 맞춰봤는데요. 이번 주는 대부분 이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심한 이 일방적인 이 경기 결과가 예상되는 경기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선데이 나잇 풋볼 또는 먼데이 나잇 풋볼 또는 시애틀 시옥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뭐 4시 경기, 이 마지막 3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는 만큼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 12주차 경기들을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